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현대건설입니다. 자, 연휴가 끝났죠. 그리고 나서 초창기, 초반에 대한 그런 주도 섹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반도체와 원전이 주도 섹터로 나서고 있고, 특히나 오늘 가장 강한 섹터는 원전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도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글로벌 흐름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는 없어요. 특히나 대부분의 원전 기업들이 이미 고평가 영역에 들어선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들 혹은 실적이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기회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기업으로 저는 현대건설을 좀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제 이번에도 어느 정도의 그런 상승세가 좀 보이고 있는 것이고 조정을 좀 이쁘게 받았죠.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현대건설 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어요. 추석 연휴 끝나면 원전이 대장인 이유, 저는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원전이 대장인 이유, 미국 땅의 한국 원전 기업이 시공할 것, 숨겨진 최대 수혜 핵심 기업 현대건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당시 연휴 직전에 제가 분석해드렸죠. 그 당시 주가는 56,500원, 오늘은 약 2.5% 올라서 약 57,700원 정도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여기서 턴어라운드 진행할 경우에는 현대건설도 어느 정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는 현재로서는 현대건설에 투자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제가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고, 기회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지지라인이 지금보다 조금 더 확고해진다거나 혹은 변곡점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저는 신규 매수를 다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 전에 이제 수익을 크게 보고 매도한 종목이죠. 현대건설 수익을 크게 보고 매도한 종목이고, 다시금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현대건설을 꾸준하게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휴 전부터 이번 연휴가 끝나면 저는 원전이 주도 섹터, 대장 섹터로 다 나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상저하고 정도, 상저하고의 그런 실적을 보인 다음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원전에 대한 착공 혹은 원전 수주가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내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조 이상, 그리고 2년 뒤 2027년의 영업이익은 1.2조 이상이 찍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현대건설의 시가총액은 약 6.3조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원전 핵심 시공기업에도 불구하고 PR이 대략 한 6 내외 정도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저는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술력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성장 폭을 감안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은 꽤나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나 투자 중이지는 않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불가리아 이제 코르졸루에 뒤에 이제 원전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체결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미국 내에서 미국의 SMR에 대한 그런 세계 최초의 상용화 프로젝트인데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부터 착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외에도 체코, 핀란드, 슬로베니아 등 유럽 내에서 신규 원전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전 세계 현재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서는 전 세계 1등의 원전 설계 기업이죠. 바로 웨스팅하우스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미 현대건설이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미국 내에 원전이 시공이 된다면 높은 확률로 현대건설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같은 경우에도 국내의 거의 과반수, 절반 이상을 현대건설에 시공한 겁니다. 국내 원전의 거의 과반수 이상이 현대건설에 시공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저는 여전히 현대건설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이 박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조정이 상당히 이쁘게 받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 우리 멤버분들께 이제 좋은 기쁨 나게, 그리고 필사단 멤버분들께 제가 계좌를 공개했죠. 국내 계좌, 해외 계좌를 공개했습니다. 저는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장이 안 좋을 때도 꾸준하게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제 계좌를 공개하면서 정진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15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캡처해서 좀 보여드리는 것인데 303%, 267%, 210%, 412% 이런 식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고, 가장 큰 손실이 마이너스 4.56%입니다. 물론 이게 제가 어제 캡처한 거예요. 이제 10월 12일 이제 주말에 캡처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423%, 185%, 297%, 195%, 172% 이런 식으로 150% 이상 되는 수익을 이제 기록하는 종목들을 캡처를 한 것이고, 가장 큰 손실도 마이너스 4.5%, 이제 어제 기준으로 마이너스 4.5%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시장이 점지해준 종목들은 이제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리 수익을 충분하게 쌓아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손실을 볼 때에는, 추세가 클 때에는 이제 빠르게 이제 매도를 함으로써 손실은 작게, 그리고 짧게 가져가는 것이고, 수익은 최대한 길게 가져감으로써 이런 식으로 복리 수익을 좀 쌓아나가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걸 나가고 싶은 분들은 좋은마음 기쁨당에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시금 장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고, 시대의 변곡점 혹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중심부에 이제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반도체와 원전, 특히 그중에서 원전의 강세가 저로서 상당히 좀 설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원전 기업이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원전 기업도 이제 이 중에서도 원전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도 현대건설도 이제 조정을 이쁘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해외 기업들처럼 고평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 현대건설의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국내 건설사도 내로라는 건설사이지만 사실 국내 건설을 빼고도 해외 플랜트 쪽, 해외 원전 쪽, 해외 데이터 센터 쪽 이런 쪽에 대한 강점이 상당히 특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 쪽, 그러니까 해외 플랜트라던가 아니면 원전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쌓일 수 있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은 고마진의 사업 위주로 펼치고자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2025년 인베스터데이에서도 결국 에너지 중심의 그런 사업부를 재편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중심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번에 4조 원 규모, 이라크에서 4조 원 규모의 이제 수주를 따낸 해저 플랜트라던가 아니면은 가스 플랜트 혹은 원전, 소형 원전, SMR 이런 쪽에 대한 그런 시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국내 건설 경기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착공 경기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들은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좋든 싫든 거의 독과점하는 그림들이 저는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중소형 건설사들이 어떻게든 대출을 늘려가면서 버티고는 있지만 이런 상황이 1년, 2년 지속될수록 그 살아남는 자들의 파티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살아남는 자들은 대표적으로 뭐 삼성물산 혹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혹은 GS건설 이런 식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내 건설 경기가 최악의 바닥을 현재 지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과정에서 해외 플랜트 쪽 혹은 해외 원전 쪽 사업이 매우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국내와 해외에 이제 두 마리 그런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건설사라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원전 쪽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 1조 이상 나올 것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시가총액이 6.3조 내외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도라고 하더라도 꽤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저 역시나 이제 신규 매수를 좀 고려하고 있다. 그 전에 이제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지만 다시금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 재매수를 고려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홀텍이라던가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협력을 통해서 미국 내에 원전 시공한다면 저는 팀 코리아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 혹은 영국 기업들과 이미 충분한 그런 사업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라던가 혹은 유럽 쪽에 시공한다면 현대건설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워낙에 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적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전부 다 망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현대건설은 원전으로 살아남는 기업이 아니죠. 국내 건설, 해외 건설을 통해서 꾸준하게 명맥을 이어져 오다가 이제는 해외 원전까지 터지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해외 원전만 전문적인 시공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망했어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뭐 어부질이든 아니면 기술적인 그 혜자가 있든 그 무엇이든 간에 이 시장을 독과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 원전, SMR 전부 다 할 수 있는 글로벌 원전 시공 기업인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사업의 원전 혹은 가스 플랜트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위상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이쪽에 대한 사람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현대건설이다. 따라 현대건설 측에서 2030년에 이제 매출 40조, 영업이익 8% 달성을 목표로 삼았는데, 만약에 현대건설 인베스트에서 밝혔듯이 대부분의 사업 구조 재편을 에너지 쪽으로 몰겠다, 대표적으로 원전, 가스 이런 쪽으로 몰겠다고 한다면 영업이익률이 전 두 자릿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 조선업에서 보여주고 있다시피 조선업이 그 전에 영업이익률이 뭐 3%, 2%, 많아봤자 5% 이랬다면은 최근에는 10% 이상대로 나오고 있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그 전까지 국내 건설 위주로 영업이익이 상당히 박했던 그런 사업이었다면은 이제는 해외 쪽으로, 플랜트 쪽으로, 원전 쪽으로 구조 재편을 다시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으로 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30년도에 목표대로 40조 매출이 가능하다면,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 가능하다면 결국 지금 정도 시가총액이 6.3조 정도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4조 이상
찍힐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각자가 업사이드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아주 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머지않아서 이제 해외 쪽으로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같이 진출할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부터 이런 수주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내년 1년도 안 남았죠.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펀더멘털을 선행하는 그런 주가를 봤을 때, 시가총을 봤을 때 지금 정도부터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불가리아 쪽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원전 설계가 이제 미국에서 하는 것이고 원전 시공을 현대건설에서 하는 공동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코슬로두이에서 원전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대 최대 수주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고품질 혹은 고마진의 수주가 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실적에 대한 개선이 첫 번째로 진행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시장에 대한 확장, 특히 원전 시장의 확장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프리미엄이 혹은 리레이팅이 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대건설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과 함께 실적 성장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업사이드를 각자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건설에 대한 분석이었고 특히나 원전 사업에 대한 분석을 집중적으로 좀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원전 같은 경우는 한국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현재 최근에 좀 투자를 진행해서 현재로서는 투자를 진행하자마자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대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